안녕하세요. 리타의 볼륨을 높여요입니다. 오늘은 도둑의 도시 가이드 가져왔고요. 이 책은 되게 흥미롭게 도둑의 입장에서 도시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경직된 사고, 건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직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도둑의 시선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되게 흥미로운 내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져와 보았습니다. 어쩌면 도둑은 이미 여러분의 집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있으며 그 구조를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다. 택배를 배달한 적이 있을 수도 있고 가사 서비스를 제공했을 수도, 그 집에 전에 살던 사람일 수도, 자녀의 침실 중 하나를 꾸며준 사람일 수도, 배관을 고쳤을 수도, 거실에 페인트를 칠했을 수도, 인근 집들의 개보수를 여럿 맡았던 사람일 수도 있다. 여러분의 친구나 친척일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집에 실제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기록하는가? 여분의 집 열쇠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가? 자, 이것과 같이 도둑은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집이나 동네를 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뭐 도망을 어디로 쳐야 되는지 내 머릿속에 구조가 잘 안 잡히는데 그 위치를 선택할 이유는 없겠죠.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여러분은 집을 턴다던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와 다른 사람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자, 여러분이 도둑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도둑이야. 도둑이면 어떤 집을 노릴 것이며 어떻게 도망가고자 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일단 정말 구체적으로 안 잡혀야 돼. 무조건 뭐 누가 시켰든 나를 강요해서 시켰든 해서 내가 이 집을 무언가 집을 정해서 무사히 털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면 뭐를 주의할까요? 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나는 이럴 거야. 일단 혹시 잡혔을 때 나갈 수 있는 길이 잘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잘 잡히지 않는 집이어야 되고, 이렇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네, 학교 근처는 피할 거고요. 왜냐면 그곳은 많이 감시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뭐 집 주변에 숲이나 뭐 좀 공원이 많아서 내가 도망쳐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막다른 골목 이런 곳은 피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경찰차가 왔을 때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자, 바로 그렇습니다. 네. 침입 절도를 당할 확률은 주변 거리와 지형이 결정한다. 굽은 길과 막다른 골목이 많아 복잡한 동네에서는 그곳 토박이가 아니고서는 제 아무리 출중한 도둑이라도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막다른 골목의 맨 끝집인가? 그렇다면 털릴 가능성이 낮다. 길 모퉁이 집인가? 안 좋은 소식이다. 주변 다른 집들보다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커다란 덤불과 값비싼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는가? 그렇다면 침입절도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왜냐면 그 집주인이 가운 차림으로 정원을 돌아다니는 그 프라이버시가 도둑한테도 똑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서양 쪽의 도서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용은 잘 안 나오죠. 아파트 내용은 잘 안 나옵니다. 네, 주택 위주로 되어 있어요. 아파트에 관련해서 나온 내용은 일단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맥도날드를 한 번 턴 그 도둑 일당이 계속해서 다른 맥도날드 지점을 터는데 성공했다는 거. 그 맥도날드의 그 일원화된 시스템은 운영하기도 편하지만 도둑들한테도 그 편리함이 똑같이 제공이 됩니다. 한번 파악하면 그 다음부터 그 똑같은 프로토콜로 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아파트가 다 되게 굉장히 다 규격화되어 있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다 몰아넣고 똑같은 방식으로 방어가 되기도 하지만 같은 아파트로 이렇게 관리가 되면서
방어를 잘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거를 한번 약점을 공략해본 도둑이라면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도면이 똑같고 보안 시스템이 똑같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여서 안전하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이 도둑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많은 건축적인 특징들이 예상치 못했던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뒷문이나 옆에 사이드 윈도우는 출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많은 집을 노릴 거고요. 그리고 유리가 여러 창, 2중, 3중으로 우리가 만들어 놨으면 그걸 다 부수고 들어올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게 또 되게 어떻게 보면 또 방어하는 게 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그 나무 같은 게 이렇게 창문에 나 있으면 연결이 돼 있으면 우리는 되게 나무가 높게 나 있네. 저 집은 벌레가 들어와서 안 좋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도둑은 타고 올라가기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되게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크리스마스 트리 저번 겨울에도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전구로 트리 모양을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서 밖에서 보면 반짝반짝 예쁘게 유리창에 트리 모양이 전구가 붙어있는 그 디자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 책을 보고 그 디자인을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그런 것들이 마냥 예쁘기만 했었거든요. 우리 집도 저렇게 내가 해놔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고 겨울에 그런 것들을 보니까 뭔가 타겟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예쁜 건 좋은데 굳이 남들과 다른 점을 만들어서 어쨌든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모두 다 예쁘다는 생각만 하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고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뭐 나의 자가 발전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발전이 아니라 위험한 걸 피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알고 나니까 그런 게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보고 다른 집들은 아무런 특징이 없는데 그게 있으면 눈에 들어오잖아요. 눈에 들어오고 저 집은 그냥 안정적이겠네. 뭔가 좀 여유가 있는 집이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예측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이런 예도 있지만 이 책이 우리나라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송도 신도시에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전 세계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건설 중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그렇다. 이런 사업에 여러 번 참여한 IT 컨설턴트에게 미래 도시에서는 어떤 형태의 침입 절도가 일어날 것 같은지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대답의 특성상 익명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송도 신도시는 운영 시스템을 백업해서 은행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 시스템은 도시의 기술 구조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건물 간, 도시 인프라 간, 포터블 기기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도시 건설의 파트너 기업 중 한 곳이 사업을 접거나 신의 섭리로 도시의 디지털 구조가 지워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 백업 파일을 보관해두면 도시를 재부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털어버리거나. 단 한 개의 금고만 털면 송도 신도시의 코드를 전체 대도시의 운영 시스템을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건물을 털 수 있다. 가장 냉혹한 도둑도 황홀하게 만들기 충분한 시나리오다. 이게 편하겠죠. 백업해서 놓는 게 안전하고 법적인 문제도 많이 커버가 되고. 근데 이게 분산이 안 되고 그렇게 하나에만
저장이 돼 있으면 아무리 안전하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위험하죠, 당연히. 뭐 루머지만 코카콜라 비법을 알고 있는 그 경영자, 주요 몇 명의 경영자들은 비행기도 추락할까봐 나눠 탄다는 루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험하다는 거죠.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집중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다른 책들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뭐 창조적인 생각, 창조성에 대한 교육 부재가 다른 나라를 앞질러 나가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한 데서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갇힌 사고, 박스 안에서 생각하는 사고,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 시스템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들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들을 굉장히 소통하고 교류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비된 강한 개인들과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죠. 어디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송도를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위험하다는 거죠.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 괜찮아요. 이 책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유머가 넘칩니다. 그 작가가. 그리고 이제 너무 이 사람이 건축의 영향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요. 그 영향에 대해서. 건축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그 경직된 사고, 건물 안에서 생각하는 사고, 건물의 벽이 정말 벽이라고 생각하는 사고, 그거를 많이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거든요. 도둑들 이들의 한 가지 근본 전략이란 도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도시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며 그 이후에는 그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 대도시의 상공이나 지하 등 다른 차원의 숨은 새로운 길과 공간을 강력한 의지와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사람은 건축가나 도시 계획가가 아니라 도둑과 경찰들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건축가가 아닌 그 건물에 침입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점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다. 이거를 조사하면서 그렇게 배우게 되었대요. 이 작가도. 그래서 뭐 여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 정말 도둑들의 행태는 다양합니다. 뭐 다 뚫어버리고 뭐를 부시고 하면서 건물을 본인들의 의지대로 완전 갖고 노는데 그 과정이 되게 흥미로워요. 영화에서 도둑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침입해가는 것을 보고 하는 것보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흥미 위주로 그들의 행태만을 작적으로 편집해서 보는 것 뿐인데 여기서는 이제 생각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건물에 대해서, 도둑에 대해서, 그 새로운 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무겁게 아니고 가볍게 진짜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네, 리타의 볼륨을 높여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